자, 우리 마음 공부하러 오셨는데요.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스럽죠. 즐겁다가도 갑자기 또 뭐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그렇잖아요. 자, 이거를 좀 편안한 마음으로, 고요한 마음으로, 좀 변동이 없는 마음으로 유지하고 싶어서 이제 다 공부하러, 마음 공부하러 여기에 왔습니다. 다 행복하게 지내고 싶지요. 세 번에 걸쳐서 제가 남은 이번 학기 강의를 하는데요. 이제 마음이 도대체 뭔가,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제목을 마음과 뇌라고 타이틀을 달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마음이라는 것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 마음 공간을 붓다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보다는 마음이 층계 층계로 된 계층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보았고 그 계층 중에 한 층이 사티층이 있습니다. 이 사티층이 내 마음 공간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부다의 마음 공간과 사티의 역할에 대해서 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이게 나의 건강에,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어떤 그 이로움을 주는가 하는 것을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마음과 뇌고 도대체 마음이라는 거의 아이덴티티가 뭘까? 그래서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거를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마음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99.99%가 모르는 것 같아요. 마음이라 그러면은 뭔가 추상적이고 이게 뭔가 이렇게 실체적이지 못한 그런 걸로만 아는데 마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게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이게 제 손자입니다. 외손자입니다. 외손자가 지금은 저보다 한 살 더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기저귀도 떼고 이러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얘를 이제 데리고 그 소아청소년과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감기가 들어가지고 열이 난다 그래가지고 저 아버지 전마는 둘 다 일하러 나가니까 우리 보고 집사람하고 저보고 좀 데려가서 치료 좀 받게 해달라고 해갖고 제가 대구에 가서 집사람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아무 말 없이 잘 따라오고 좋아가지고 졸래졸래 따라오고 병원에 들어가서도 안에 애 청소년 소아과에는 보면 뭐 놀이기구도 많이 갖다 놨고 좋잖아요. 그런데 딱 애 이름을 부르면서 노아인데 노아야 하고 간호사가 부르니까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는 데 안에 들어가서 주사실을 보는 순간 애가 기겁을 하고 하고 우는 거예요. 그 마음이죠, 그죠? 우는 마음이죠. 기겁을 하고 울어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에 있다가 그 마음이 튀어나왔을까?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게 뇌에서 온다는 거는 동의를 하십니까? 이것까지는 이제 상식이라 생각하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뇌에서 옵니다. 저 뇌라는 것이 이제 뇌에서 온다는 것을 이제 증거를 앞으로 몇 개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 뇌입니다. 물론 그림이죠. 주름이 져가지고 있고 그 속에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뇌의 구조에서부터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복잡한 뇌는 복잡한 마음을 만듭니다. 간단한 뇌는 간단한 마음을 만들고요. 우리 뇌라고 인정할 만한 생명체 중에 가장 간단한 게 해파리입니다. 해파리도 뇌 구조를 뇌라고 하기에는 뭐 거시기 하지만 하여간 구조를 갖고 있는데 해파리가 하는 행동이나 마음은 정말 단순하죠. 그죠? 물결 따라 살랑살랑 다니다가 먹을 것이 있으면 그냥 먹고 또 살랑살랑 다른 데로 가고 그게 다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죠. 골치 아픈 생각까지 다 하죠. 이 뇌는 뭐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2근에서 2근 반 정도 됩니다. 몸무게의 한 2% 정도 무게이고요. 그런데 사람이 쓰는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활동이 많은 그런 구조, 우리 몸의 구조라는 거죠. 다 뭐 하려고, 마음 만들려고, 마음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이 입체 영상입니다. 입체 안경을 보고 쓰고 보면은 굉장히 멋있게 보입니다. 왼쪽이 전체 뇌고 가쪽에 대뇌 피질이 있고 속에 속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운데를 잘라 가지고 자른 면을 본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중학교 때까지 많이 나오는 그림이죠. 대뇌고 소뇌고 대뇌의 시상이고 뇌간, 뇌줄기라 그러고 뇌줄기 아래 척수가 있고 뇌줄기는 숨뇌, 다리뇌, 중간뇌로 돼 가지고 있다. 그래 각각의 기능이 뭐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음, 생각은 이 대뇌에서 나오죠. 특히 대뇌 피질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 몸이 인체가 이런 계통으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계통들이 모여 가지고 사람을 만듭니다. 잘 아는 소화기관, 근육계통, 소화계통, 근육계통, 피부, 림프, 내분비, 신경, 뭐 여러 가지 계통들이 있죠. 얘네들이 계통들이 모여 가지고 전체 하나의 개체, 사람을 만들죠. 마음은 이 신경계통이 만들어냅니다. 자, 근육은 힘을 만들어내죠. 이 근육이 보면은, 우리 근육은 이제 뭐, 우리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이제 먹습니다. 뭐, 근육은 보면은 이게 모양새 어느 정도, 짐작을 하죠. 그죠? 예, 이렇습니다. 여기가 근육이 이제 힘을 만들어내는데, 근육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힘을 만들어낼까의 동영상인데요. 보면은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신경으로부터 신호가 와야지 근육이 수축을 합니다. 예, 우리가 마음대로 수축할 수 있는 거를 스켈레탈 머슬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게 근육이 인대를 통해 가지고 뼈에 붙어 있죠. 근육이 보면 근섬유들이 있습니다. 그 근섬유들이 이게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하는 기전은 굉장히 복잡해서 뭐 그까지 다 얘기는 못하지만은 어쨌든 이 근섬유들이 있고요. 장조림하는 거 보면 이 섬유들이 잘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찢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근섬유입니다. 그 섬유가 어떤 단위들이 돼 가지고 있고 이 단위가 수축을 합니다. 이렇게. 이게 수축함으로써 근육이 수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근육이 이제 힘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해서 이 수축을 하느냐 하는 걸 알려면은 미세 구조를 알아야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뇌가 어떻게 해서 마음을 만들어내는가를 이해를 하려면은 뇌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야 한다. 그 학문이 뇌과학이고
신경과학입니다. 저는 다행히 뇌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동국대학교에 있다가 보니까 불교하고 가깝게 돼가지고 지난 10여 년, 15년 정도부터는 불교의 뇌과학, 붓다의 가르침의 뇌과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한번 봅니다. 여기에 생쥐고요. 생쥐의 뇌에 유전자 조작을 좀 해가지고 뇌에 있는 세포들이 레이저를 쬐어주면은 활동을 하도록 그 뇌 부위가 활동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뇌가 활성을 가지면은 마음이 나온다고 그랬지요. 어떤 마음이 나오는지 한번 봅니다. 지금 레이저가 꺼져 있습니다. 자, 레드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생쥐가 요 조그만한 나무 막대기 아무 관심이 없이 지나가지요. 마음이 별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이저를 켜줘 봅니다. 레이저를 켜줘 보면은 행동이 달라졌죠. 공격성이 나옵니다. 공격성이라는 거는 마음이죠. 마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뇌가 활성이 되니까 뇌에 있는 어떤 부분이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활성을 시키니까 원래는 이런 마음이 생지에서 안 나왔는데 인위적으로 실험적으로 그 뇌 부위를 활성화시키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화를 내는 마음이 나오더라. 화라는 마음, 공격이라는 마음이 뇌의 어떤 부분의 활성에서부터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넘어가고요. 다음 슬라이드는 자, 요 생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봅니다. 여기도 레이저가 켜지면은 레이저가 지금 꺼져 있잖아요. 꺼져 있을 때는 이러다가 레이저가 켜지면은 그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을 하게 되면은 물을 먹습니다. 자, 레이저가 켜졌다는 얘기거든요. 레이저가 켜지면은 그 뇌에 그 유전자 조작해 놓는 어떤 그 부위의 뇌신경 세포들이 활성을 가져가지고 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물을 먹는 행동이 나온다. 즉 갈증을 불러일으킨다. 지금 요 레이저가 활성시키는 뇌 부위에는 갈증이라는 마음을 만들어낸다. 이런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슬라이드는, 비디오는 이 어떤 부분을 활성화시키면은 이번에는 소금을 먹습니다. 자, 활성되는 상태입니다. 소금을 핥아요. 평상시에는 소금을 이렇게 먹지 않습니다. 활성이 레이저를 쬐어주면은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을 가져가지고 그 소금을 찾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말이에요. 자, 소금 갈망센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소금 갈망센터를 활성화시키면은 소금을 찾게 만든다. 소금을 찾게 만든다는 것도 마음이죠. 갈증이 생긴다는 것도 마음이고, 공격성, 화도 마음이고, 이 마음들이 지금 뇌의 활성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이 비디오들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 속에 도대체 그러면은 뭐가 있길래, 내 속에 뭐가 있길래 그 무엇이 마음을 만드는가, 그 구조를 좀 알아야 되겠다. 내 속에는 신경회로들이 있습니다. 이 신경회로라는 것은 요 각자의 신경세포가 연결이 돼서 어울려서 만드는 게 신경회로죠. 이 신경회로들이 뇌에는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 비디오에서 이 레이저가 어디를 활성화시켰느냐 하면은 편도체 아미그달라를 레이저로 활성화시켰습니다. 레이저로 활성화시켰다는 것은 뇌의 신경세포들을
활성화시켰다. 활성화시키니까 이런 공격이 나오더라. 활성화시켰다는 거는 이 비디오로 봅니다. 신경세포들이고요. 신경세포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회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회로들을 통하여 활성화됐다는 것은 이 회로들을 통하여 전기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전기가 흘러갑니다. 이 전기가 흘러가는 것을 이게 물론 모식도라서 빛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전기입니다. 이 전기가 흘러가는데 이 전기를 활동전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기가 흘러갈 때에 이 신경세포하고 이 신경세포가 만나는 이 접점을 연접, 시냅스라고 합니다. 활동전위의 크기는 0.1V짜리 아주 작은 거고요. 속도는 초당 100m 가는 굉장히 느리고 작은 전기가 이 회로를 통해서 흐릅니다. 내가 활성을 가졌다는 것은 이 활동 전위가 이 전기가 회로를 타고서 흐른다. 그 흐르는 회로가 특정 회로에 따라서 특정한 마음이 나온다. 화를 일으키는 회로가 활성이 되면은 화가 일어나고 갈증을 일으키는 회로가 활성이 되면은 갈증이라는 마음이 만들어진다. 마음은 뇌에서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뇌의 신경회로에서 나온다. 신경회로는 신경세포들이 어울려서 만들어지는 거다. 신경세포가 만나는 이 접점을 연접이라고 한다. 이 연접이라는 단어는 이번 제 강의를 들었으면 반드시 이해하고 알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연접이 만들어지면은 신경세포들이 연결이 되는 거니까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회로가 연접이 연결됨으로써 회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연접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회로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회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마음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 마음이 물질로 만들어진다. 내가 어떤 마음을 내었으면은 그 마음이 신경회로를 만든다. 그 신경회로가 다시 활성화되면은 그 마음이 나온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마음이, 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마음이 신경회로로 만들어진다. 신경회로라는 물질로 물질화된다. 마음이 물질화된다. 체화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손자가 처음에는 주사를 맞을 때는 멋모르고 따라 들어갔는데 한 대 맞아보니까 엄청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때의 마음이 체화되어 있는 거라. 우리 손자의 뇌에. 그래서 두 번째, 다시 그 주사실로 가니까 그 마음이 다시 활성화되어 가지고 으아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하면은 그 경험에 따른 마음이 만들어진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는데 이 강의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의 뇌에 마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뇌의 신경회로로 체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제 강의를 듣는 그 동안에 체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듣고 나서 내가 체화시켜야지 하고 체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동시에 그 마음에 대한 회로가 체화되고 있다. 그래서 남은 신경회로가 체화된 마음이다 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마음은 반드시 신경회로로 체화된다, 기록된다, 기억된다.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뇌에 쌓인 게
이게 뇌에 있는 신경회로들입니다. 뇌는 신경회로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신경회로에서부터 마음이 창발되어 나온다. 창발된 마음은 다시 체화된다. 뇌신경회로로 체화된다. 어떤 사람의 실제의 뇌회로입니다. 실제 어떤 사람의 뇌회로입니다. 어떤 특정한 실험 연구 기법을 써가지고 그 사람의 뇌에 있는 회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좌뇌고 우뇌고 좌뇌 우뇌가 연결되는 이 회로들이 있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니면은 위에 이쪽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이 회로로 꽉 차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뇌가 앞에서 뒤로 위에서 아래로 막 굉장히 복잡하게 회로로 연결돼 가지고 있다. 회로로 체화돼 가지고 있고 이것이 그 생명체의 그러니까 마음을 기록하고 있다. 마음을 이렇게 뭐 저장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럼 없던 회로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내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하는 그런 구조로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뇌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이 앨런 인스티튜트라는 데서 만든 비디오인데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빌 게이츠하고 앨런이 마이크로소프트 만들었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런 연구소를 만들어서 기증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뇌과학연구소죠. 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방금 죽은 사람의 뇌를 꺼냈습니다. 좌뇌고, 우뇌고, 대뇌고, 소뇌고, 그렇죠. 주름이 많이 져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 그래서 뇌를 해부학적으로 구조를 나눕니다. 자, 이 소뇌고 대뇌인데, 대뇌도 뭐 축두엽이고, 전두엽, 전두엽이고, 전두엽의 더 앞쪽을 전두엽이라고 그러죠. 두정엽이고, 후두엽이고, 그렇습니다. 잘라보면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약간 검은 쪽, 여기에 뇌신경세포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희게 보이는 부분은 신경세포들끼리 연결하는 선들이 모인 곳이고요. 여기도 신경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고, 대뇌 피질, 여기에도 신경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쪽이 해마 부위입니다. 해마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세포가 안 보이죠? 자, 확대해 가면은 여기가 해마고요. 이쪽이 시상입니다. 해마인데 요 까맣게 보이는 여기가 다 신경세포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까맣게 보입니다. 확대하면은 자, 이제 세포들이 보이죠. 자, 이게 세포들입니다. 해마에 있으니까 해마 신경세포들이죠. 특징이 가지가 많이 나 있는 게 신경세포의 특징이고요. 여기에 이 가지하고 뭐 다른 신경세포하고 연결돼 가지고 전기가 회로를 통해서 따라서 흐르게 됩니다. 여기도 모식도이니까 전기가 흐르는 것을 빛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방금 뭐가 하나 이렇게 지나가지요. 신경세포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회로를 만들 수도 있고, 만들어 놓은 회로가 사라질 수도 있고, 새로운 회로를 만들면은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고, 새로운 기억이 생기는 거고, 회로가 사라지면은 기억이 사라지는 거고, 회로가 사라지는 겁니다. 뇌는
마음이 체화된 곳이다. 뇌는 마음이 체화된 것이다. 뭐로 체화됐다고요? 신경회로로 체화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뇌다. 뇌는 신경회로로 꽉 차 있다. 그 신경회로가 얼마나 기냐면은 남자는 조금 머리가 커가지고 더 깁니다. 보다가 적도가 4만 킬로미터인데 지금 여러분들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연결된 회로를 다 이으면은 신경세포가 뇌에 뭐 1천억 개라 그럽니다. 보통 대뇌 피질에 150억 개가 있고 이 세포들이 이루는 회로의 길이가 이만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구 적도를 4바퀴 반이나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뇌에 있는 뇌신경 회로의 길이가 지구 적도를 4바퀴나 반 돌릴 수 있다. 엄청나죠, 그죠? 근데 그 회로가 그저 1차원으로 선으로 이렇게 연결된 회로가 아니고 11차원의 공간에서 서로 연결된 회로입니다. 상상을 못합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그래서 그 복잡성이 이 우주의 복잡성에 비교할 만하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소우주라고 합니다. 뇌는 우리 안에 있는 소우주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마음을 만드는 기관계통은 뇌다. 내가 나의 마음을 만들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모든 마음들이 뇌에 기록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마음들이 사라져 버렸죠. 하지만 내가 경험한 나의 마음들은 일단은 100%다 뇌에 기록돼 가지고 그것이 나의 서사시를 만든다. 나의 역사를 만든다. 그럽니다. 그래서 체화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신경회로로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 신경회로를 만드는 과정이 경험하고 학습하는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 경험하고 학습하는 과정 동안에 만들어진 그려진 그 신경회로가 안 없어지고 남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죠. 그 기억은 결국 신경회로라고요. 그 신경회로를 좀 유식한 말로 엔그램이라고 한다. 이게 가능한 거는 내가 역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만들어진다. 얘가 처음에 주사 맞을 때 그 아픈 기억이 체화됐단 말이에요. 네 손자의 뇌에.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그 주사실을 보는 순간 그 체화된 마음이 확 활성화돼 가지고 와 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죠?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내 활성이고 내 활성은 마음을 만든다. 꼭 전구하고 빛하고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뇌라고 치면은 뇌에는 회로가 있는데 전구에는 필라멘트가 있죠. 이 필라멘트에 전기가 흐르면은 빛이 나오죠. 그거를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 전구가 활성되면 빛이 나오는데 전구를 뇌라고 하면은 빛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대응해서 볼 수가 있다.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마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내가 있어도 활성을 갖지 않으면 그 마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내가 죽어버리면 100% 마음은 사라진다. 죽으면은 마음이 어디로 간다는데 그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속의 신경회로가, 즉 마음의 근거가 마음의 신경 근거가 내 신경회로잖아요. 그죠? 이게 활성이 되면은 마음이라는 현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창발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비유가 우리가 카톡을 많이 하는데 카톡하고 화면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음질을 하는 순간
전자기 회로에 특정한 회로에 전기가 흐르죠. 그 회로에 따라서 특정한 카톡이 나타나게 된다. 똑같습니다. 뇌에 활동 전이가 흐르면은 마음이라는 현상이 창발되고 휴대폰의 전자회로에 전기가 흐르면은 카톡하고 뭐가 나타난다. 그래서 뇌라는 거는 정보 처리를 하는 기관이다. 입력 정보를 받아가지고 출력을 내는데 그 출력이 마음이다. 혹은 운동도 하는데 운동은 사실은 마음을 표현하는 어떤 도구일 따름이죠. 하는 것도 운동이잖아요. 그죠?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일 따름입니다. 즐거운 것도 입이 코에 걸리는데, 어, 입이 귀에 걸리는데, 그게 근육의 움직임을 운동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표현입니다. 운동은. 그래서 뇌가 여러 가지 마음을 만들어낸다. 뇌의 각각의 부위가 각각의 마음을 만들어낸다. 입체 안경으로 한번 보면 멋있습니다. 뇌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게 전공인데,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지난 30년 동안 신경회부를 가르쳤는데, 지금은 이 IT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어, 입체로 이렇게 잘라볼 수도 있고 저렇게 잘라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기술이 나아가 그나마 좀 쉬워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단면도밖에 없었을 때는 이거를 단면도를 가지고 입체로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또 복잡하고요. 그렇지만은 요즘은 조금 더 쉽습니다. 이 신경세포 하나하나입니다. 이 키운 겁니다. 우리가 뇌에서부터 분리해내 가지고 키우면은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세포체라 그러고 가지돌기라 그러고 가지돌기에 이렇게 가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시에 연접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데서부터 가지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연결돼 가지고 연접이 만들어집니다. 실험 기술상 다른 데서부터 오는 거는 나타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생략됐고 여기에 연접만 이렇게 보여줍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30년 동안 연구하고 기억 관련 연구를 했었습니다. 실제 사람 뇌에 있는 뇌신경세포입니다. 이거는 실제 어떤 사람의 뇌에 있는 신경세포입니다. 어떻게 이게 나왔는지는 복잡하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빨간색으로 된 거는 다른 신경세포에서 온 축삭이라는 가지고요. 요 하늘색 요거는 이 신경세포에서 뻗어나온 가지 돌기들입니다.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연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이 신경세포에서 가지가 나와서 이 신경세포하고 만나가지고 연접을 이룬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지만은 정말 정말 복잡합니다. 11차원의 공간에서 만들어진다. 내 속에 대뇌 피질에만 해도 15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각각의 신경세포가 다른 만 개의 신경세포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뇌에 있는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각각이 다른 만 개의 세포하고 연결된 11차원으로 연결된 그 회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 회로의 수는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한 수는 무한대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대의 마음을 저장할 수가 있다. 사람의 능력은 무한대다.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어떤 사람에 있는 진짜 신경세포입니다. 이것도 진짜 신경세포들이고요. 자, 여기 하나의 세포가 있고, 여기에 있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회로가 있다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어떤 사람의 뇌에 있는 아주 작은 그 부위, 0.01mm도 안 되는 그 부위를 전자현미경으로 찍어가지고 입체로 재구성한 겁니다. 자, 이렇게 미세 구조가
천분의 1mm도 안 됩니다. 여기서 요게 하나가. 이 천분의 1mm도 안 돼요. 세포, 핵이 있는 세포체고 가지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고, 가지에 이렇게 가시들이 나와 있고, 요 가시에, 이런 가시에 다른 데서 온, 요런 가시에 다른 데서 온 가지가 와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연접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뇌라는 거. 우리 뇌가 아주 0.01mm도 안 되는 부위를 봐도 이래 복잡한데 우리 뇌가 두근반이나 되는데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여기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천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마음이 저장돼 가지고 있다. 각각의 신경세포가 활성하는 걸 보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변합니다. 가지들을 이렇게 내고 가가지고 연결하려고 다른 신경세포하고 연결하려고 굉장히 역동적이다. 네, 이렇게 자라가지고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회로를 만들려고요. 그 회로가 어떤 마음을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특정한 회로가 만들어지고 그게 체화됐다가 나중에 그 회로가 다시 활성화되면은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난다. 회상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 가서 그 감동적이던 그 마음이 회상이 되고, 그 마음이 체화되잖아요. 그게 나중에 다시 사진을 보면은 그때 그 감동적이던 마음이 100%는 아니지만은 회상되죠. 그죠? 그 회상되는 이유가 내 그 당시에 체화되어 있던 마음이 다시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돌기들도 굉장히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변하는 게 회로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만들어진 회로를 더 강하게 하기도 하고 약하게 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뇌신경 회로가 변한다. 그래서 마음이 변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식도에서 보면은 회로에 전기가 흐른다. 그 전기를 활동전이라 그러고 크기가 0.1V 작은 전기고 느리다. 초당 100m까지밖에 안 는다. 우리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빛의 속도로 가죠. 그죠? 그렇지만은 뇌에 있는 전기는 약하기도 하지만 느리다. 느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돈 잡으라 그러면 절대 못 잡습니다. 친구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돈 떨어뜨리면은 예상해서 잡으면 잡아요. 예상하지 말고 갑자기 예상 못하게 이렇게 딴 데 정신을 돌리게 해놓고 떨어뜨려 버리면은 딱 보는 순간 잡으려고 해도 절대 못 잡습니다. 왜 못 잡느냐 하면은 돈이 떨어지는 순간 그거를 눈이 보고 눈에서부터 전기가 흘러가지고 잡아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그게 운동신경을 통해서 이래 와가지고 근육을 움직여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돈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더 걸립니다. 뇌에 일어나는 그 속도가, 전기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절대 못 잡습니다, 이거. 돈 내게 하세요. 100% 이깁니다. 이 신경회로가 변하는 성질, 그거를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특히 연접이 변하는 것을 연접이 변하는 성질,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이 연접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뇌의 회로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 망각할 때는 회로를 없앨 수도 있다. 연접 가소성이라는 이 단어 반드시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다. 이게 어릴 때는 너무 잘 돼가지고 배울 때는 잘 배우는데 잊어버리기도 잘하고
나이가 들면은 이게 가소성이 떨어져가지고 암만 가르치도 안 되죠. 암만 가르치도 안 되죠. 그저 노인 80 넘으면은 같은 말 또 하고 대답해줘도 가르쳐줘도 언제 잊어버리고 또 하고 그럽니다. 그죠? 가소성이 떨어져가지고. 한창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이게 적당하게 가소성이 있어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기억도 잘하고 그러죠. 그래서 다 때가 있는 거죠. 그죠? 공부하는 것도. 가소성이 때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회로를 그리는 과정이 학습하고 기억하는 과정이고 기억이 남아있는 기억이 회로가 남아있으면 그거를 기억이라고 한다. 이 학습과 기억 동안에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질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1959년도에 예측을 했습니다. 49년도에 도널드 헤비라는 어, 그 캐나다 그 심리학자이고요. 실제로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도 서울대학교 생명과학과의 강봉균 교수가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했습니다. 10년도 안 됐죠. 제 후배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후배죠. 그래서 내가 역동적이다. 역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내 신경세포가 역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내가 변한다. 그 성질 때문에 새로운 마음이 체화될 수가 있다. 수행도 마음이죠, 그죠? 알아차림이잖아요. 알아차림이 마음이잖아요. 알아차림을 하면은 알아차림의 마음이 생긴다. 내가 변화된다. 붓다의 마음 공간, 붓다는 마음을 공간을 어떻게 생각했으며 수행, 즉 사띠는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마음을 만드는 그 시스템은 그 신경계통이고 이 뇌를 정점으로 하는 이 모든 신경계통이 마음을 만들어내고 그 마음은 이 모든 신경계통에 다만 뇌를 정점으로 해서 체화된다. 뇌 단독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은 이 몸 전체에 체화되고 그 체화된 마음이 다시 회상될 때도 몸 전체에서 활성화되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어디에 놀러 가서 와 하고 경험했던 그 마음 그게 다시 회상될 때는 몸이 찌릿찌릿하잖아요. 마음만으로 생각만으로 그게 회상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볼 때 경험할 때만큼 찌릿찌릿하진 않지만은 그 못지않게 하여간 그 회상할 때 찌릿찌릿하죠. 그죠? 마음이 몸 전체에 체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역사입니다. 제 시골 집이고요. 어머니입니다. 제 동생이고요. 초등학교 졸업사진입니다.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오래됐죠. 그죠? 초등학교 아마도 2, 3년 됐을 때입니다. 이때 카메라를 우리가 처음 가졌습니다. 우리 집안에. 그리고 대학교 때고 유학 갔을 때고 박사 후 과정에서 놀러도 다니고 할 때입니다. 저는 이, 그 그랜드 캐년 이때 처음으로 관광버스에 내려가 처음으로 여기 와가지고 이 광경을 봤을 때 그 놀라움 그리고 나야가라 폴 옆에 앉아가지고 물이 떨어지는 것을 봤던 그 기억이 굉장히 제일 인상 깊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게 내 마음에 뇌에 체화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아직까지 내 뇌에서 체화되어 있어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앞산에 가서 사진 찍은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것도 대학교 졸업사진 여행이니까 기억이 나고 대학 3학년 때 기억이 나고 강하게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은 강한 회로로 남는 거고 그저 뭐 지나치는 거는 그냥 약한 회로로 남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허물어져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 능력이 뇌의 수준을 차이를 만든다.
얘가 기억하는 능력하고 얘가 기억하는 능력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능력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얘들 한번 가르치려고 해보세요. 얘들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못 가르칩니다. 이, 이 경험은 해도 학습은 해도 기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화가 덜 돼가지고 내가 적습니다. 사람은 기억이 잘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크다. 사람 내가 이렇게 큰 거는 체화시키는 능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체화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골치 아픈 것까지 체화시킬 필요가 없는 것까지도 체화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번뇌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쓸데없는 것까지 다 기억해 놔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수행으로 없애야 되겠다 하는 것이 사티 수행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거를 쓸데없는 것까지 체화시켜가지고 떠들려가는 내가 됐다. 끌려가는 내가 되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진화했는지 이걸 한번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다니엘 데닛 심리학자 돌아가셨습니다. 데닛이 쓴 책인데 마음의 진화라는 것 정말 좋은 책입니다. 사람은 이제 그레고리 생물이라 그러고 사람의 뇌는 마음은 이렇다 하는 건데 한번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마음을 이해하는데 좋은 책입니다. 자, 실제 크기대로 비교를 해놨습니다. 초파리 뇌, 생쥐 뇌, 사람 뇌입니다. 체화되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사람 뇌가 커졌다. 이 사람 뇌에서 마음이 나오는데 귀신도, 신도, 마음이죠, 그죠?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죠.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신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내가 만들어내는 귀신한테 내가 홀끼는 거고, 내가 만들어낸 신한테 내가 지배를 당하는 거죠. 뇌라는 거는 처음에 내가 만들 때는 내가 만들었다는 거를 그것까지 압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하면은 내가 만들었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신이 있고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혁명이 끝물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단계라 강조했습니다. 반도체와 통신, 로봇 등 각 산업이 저마다의 AI를 갖게 될 미래를 그리며 10년 뒤엔 세상이 바뀔 것. 예. 자, 그러면은 허물어지는 마음, 치매를 한번 봅니다. 이제 짐작이 가져요. 치매는 허물어지는 마음은 어떤 현상 때문일까? 회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활동 전이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를 여기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가지돌기가 있고 가지돌기에 가시가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그 가시에 다른 데서부터 오는 축삭돌기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연접을 이룹니다. 이렇게 연접이 싱싱하게 잘 건재하게 있어야지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게 허물어지면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This cellular circuitry enables communication within the brain. Healthy neurotransmission is important for the brain to function well. Alzheimer's disease. 알츠하이머 디지즈는 알츠하이머 병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봅니다. 여기 보세요. 이 가지돌기가 짜그러들죠. Neurons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The disease over time destroys memory and thinking skills. Scientific research has revealed. 자, 이 신경세포도 가지 돌기들이 짝으로 들어가지고 죽게 됩니다. 옆에 독성 물질이 쌓이고 속에도 독성 물질이 쌓여가지고 세포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세포들이 죽었다는 것은
이 돌기들이 사라졌다는 거고, 돌기들이 사라졌다는 거는 회로가 사라졌다는 거고, 회로가 사라졌다는 거는 그 마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신경세포들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100일 동안에 거의 다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신경세포가 나하고 평생을 같이 삽니다. 오랫동안 살기 때문에 손상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특히 술을 많이 마신다든가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하면은 뇌에 독성 물질들이 쌓여가지고 빨리 죽습니다. 생각보다가도 정상보다가도 너무 빨리 죽으면은 치매가 걸린다 그러죠. 치매가 걸리는 거는 정상적인 노화입니다. 우리가 90, 100살 살면은 치매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신경세포가 100년이나 사는데 어떻게 건재하겠어요? 그래서 치매가 걸리는 거는 정상적인 노화인데 생각보다가 정상보다가 빨리 일찍 걸리는 거를 우리는 병이라고 그런다. 그거를 치매병이라고 그런다. 허물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뇌는 신경회로를 흐르는 전기회로다. 전기의 회로가 흐르면은 마음이 만들어진다.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은 치매가 된다. 시간이 1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귀에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막입니다. 고막이 떨죠, 그죠? 고막이 떨면은 고막에 연결된 뼈를 통해 가지고 뼈가 떨죠, 그죠? 뼈가 떨면은 요 안에 달팽이가 있는데 달팽이 관 속에 소리를 감지하는 요 오가노 코르티 오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털세포가 있어가지고 소리를 이 세포, 털세포들이 감지를 합니다. 이 털세포들이 감지를 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뇌로 보냅니다. 자, 고막이 떨리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털세포가 이렇게 흔들려서 이 털세포들이 전기를 만들어서 뇌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뇌에서 그 소리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귀에서도 소리를 만들어서 뇌로 보내고 눈에서도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보냅니다. 눈에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뇌로 보냅니다. 뇌는 신경회로로 돼 가지고 있고 그 회로에는 전기가 흐른다. 뇌의 어느 부분이 전기가 흐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가 결정이 된다. 이 경우는 보는 마음이 일어날 거고 아까 방금 전에 본 경우는 소리를 듣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을 거고요. 제 마음을 성령할 수가 있을까? 바꿀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에서 이런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바꾸기 위해 가지고 우리 마음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정답 분명합니다. 성령할 수가 있다. 이 꽁트가 있죠, 그죠?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엄마 어디 가노? 수행 간다 와. 절에 시주할 돈 있으면은 내 얼굴이나 좀 고쳐주라. 와, 네 얼굴 참 좋구만은. 시주할 돈 있으면 내 얼굴에 좀 투자해라. 그게 미래에 좋겠다. 나도 성령이 필요해서 성령외과 간다, 절에 간다. 에이, 딱 보니 절에 가는구만. 너를 보면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마음 고치려고 선빵 간다 와. 나도 마음 성령이 필요할 때란다. 마음 성령을 할 수가 있다. 부타 수행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할 수가 있다.
뭐를 성형하는가? 이제 짐작해 가죠. 신경회로를 바꾸어야 된다. 마음 공간은 어떻게 생겼으며 붓다는 어떻게 마음 공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으며 거기에 사띠라는 회로는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봅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딱 요거 하나입니다. 기억할 거는 마음은 뇌의 활성에서 창발되고 만들어져 나오고 만들어진 마음은 반드시 또 체화된다. 이런 경험을 할 때에 그때 내가 활성을 갖고 그때의 뇌의 활성은 반드시 체화되어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회상돼서 기억이 되고 회상돼서 그때의 마음으로 다시 나타나게 된다.